자, 이번 시간에는 3쪽 보시겠습니다. 3쪽 보일러 해가지고 열매체의 종류서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기 준비하실 때 공부를 한 것처럼 어떤 밀폐된 용기에, 그렇죠?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의 증기나 온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일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일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비열이 크죠. 그래서 실존하는 그런 어떤 물질 중에서 비열이 가장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보일러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체를 가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소비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위 관리를 못했을 때는 그만큼 다 가열한 물체 자체의 열량 자체가 그대로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엄청난 열량이. 그래서 비열이 크면은 가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열량이 많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가열하면 금방 열이 오르고 또 열 공급을 중지하면 금방 식어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열매체가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체는 그럼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비열이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체의 보일러에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열매체의 종류 해가지고 세 가지 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자, 이 열매체 보일러는 우리가 거기 먼저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저압에서 이번에요 고온이 가능하다. 금방 높은 온도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열매체 보일러는 동파로 인한 파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결의 우려가 없고 급수 처리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휘발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해드린 비열이 작다. 비열이. 그래서 열매체의 종류에 따라 사용 온도 한계가 또 다르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체 보일러의 특징에 보시면은 우리가 종류가 열매체 보일러 열매체 종류 세 가지 쓰시죠, 네 가지 쓰시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외울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세큐리티가 있고요. 모빌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섬이 있고 카네크롤 이렇게. 그래서 열매체 종류 세 가지 쓰시면 요 중에서 이렇게 세 개를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라고 제가 필기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3명이 모여서 수다 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큐리티, 모빌섬, 수온, 다우섬, 카네크롤. 이래가지고 열매체 종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맨 밑에 거기 보시면요. 보일러의 3대 구성이 있습니다. 보일러 3대 구성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본부, 연소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죠? 자, 본체하고 그다음에 부속 장치하고 연소 장치 이게 바로 3대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체는 이제 드럼을 포함한 이 보일러 연소할 수 있는 통 전체를 우리가 본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안전장치라든지 급수장치라든지 여기에 관계되는 뭐 송기장치, 폐회수장치라든지 통풍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부속 장치가 되겠는데 보일러에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게 바로 부속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열하기 위한 이제 연소 장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3대 구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보일러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부속 장치, 이 부속 설비라고 쓰면 안 되냐? 이런 거는 맞죠. 핵심이 다 맞는 거니까요. 부속 장치, 부속 기기, 부속 설비 이렇게 쓰면 맞는 겁니다. 다. 그래서 너무 용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 휘둘리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용어들이 있으면 그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보일러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보일러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일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통용 보일러가 있고요. 원통용 보일러가 있고 수관식 보일러가 있고 특수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종류는. 그래서 원통용 보일러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원통에 드럼에다가 물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드럼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죠. 수관식 보일러는 뭡니까? 드럼하고 드럼 사이에 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관에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공급하는 장치, 이게 바로 수관식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특수 보일러는 무슨 열매체 보일러라든지 폐열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무슨 사탕수수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 버가스 보일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이 쭉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먼저 그 4쪽에 1번 원통용 보일러에 보시면 노통 보일러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통 보일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르니시하고 랭카샤.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르니시 보일러하고 랭카샤 보일러는 노통 보일러라는 거 우리가 필기할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죠. 코르니시와 랭카샤가 차이점이 뭐냐? 자, 노통이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노통이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 그래서 코르니시 보일러는 노통이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있고요. 랭카샤 보일러는 노통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통이. 그러면 랭카샤 보일러가 코르니시 보일러보다 전열 면적이 크겠죠. 왜? 전열 면적이라는 것은 물과 연소가스가 접촉하는데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연소가스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르니시 보일러보다는 랭카샤 보일러가 전열 면적이 큽니다. 또 하나, 코르니시 보일러에서 이 노통이, 연소하는 이 장치가 붙어 있는 이 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넓고, 여기 좁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심시켜준 이유, 노통이 한쪽으로 편심한 이유를 쓰시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물 가열하는 것보다 이쪽의 온도가 빨리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비중이 작아지는 겁니다.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그 빈자리를 이런 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대류가 일어나면서 뭐가 왕성해집니까? 물의 순환이 왕성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편심을 시켜주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물의 순환을 양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답을 쓸 때 코르니시 보일러에서 노통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 것 또는 편심을 시킨 이유를 쓰시오. 그럼 거기에 강도 증대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쓸 때는 물의 순환. 그래서 순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 대신에 보일러 수 맞는 말입니다. 보일러 수의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물의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답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랭카샤 보일러는 노통이 2개 다 하는 것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요. 연관식이 있습니다. 연관식. 횡연관식 보일러, 기관차 보일러, 케와니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케와니 보일러도 기관차 보일러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통연관 보일러의 종류 2가지 쓰시오. 그러면 하워드 앤 존스하고 스코치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하워드 앤 존스하고 스코치 보일러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통연관식 보일러 종류 2가지 쓰시오. 하워드 앤 존스, 스코치 보일러. 그래서 어떻게 외웁니까? 노통, 하우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통 보일러 종류는, 노통 연관식 보일러 종류는 하워드 앤 존스하고 스코치 보일러가 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노통 보일러, 연관 보일러, 노통 연관 보일러 중에서 이 원통형 보일러는 대부분 다 내분식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원통형 보일러는 내분식 보일러가 되는 것이고, 수관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외분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분식 보일러하고 외분식 보일러 중에서 특징 쓰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필기 준비하실 때 이렇게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외분식 보일러가 다 좋다 이겁니다. 다. 네. 연소실 온도도 높다. 그죠? 저질 연료도 완전 연소 가능하다. 보일러 효율이 높다. 연소 효율도 높고, 뭐 전체가 다 좋은 겁니다. 단 하나, 외분식 보일러의 가장 큰 단점은 방사 손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방사 손실이 크죠.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방사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통형 보일러 중에서 다 내분식인데 딱 하나 외분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횡연관식 보일러입니다. 횡연관식 보일러는 이건 내분식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요거 하나만 외분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원통형 보일러 중에서 유일하게 외분식인 보일러 하나 쓰시오 라고 하면 횡연관식이 되겠다 하는 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거 밑에 수관식 보일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는 물통 안에 들어가면 물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수관식 보일러는 뭡니까? 관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의 어떤 차이점 자체 이런 것들은 뭐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보유 수량 가지고 하는 거죠. 보유 수량. 항상 특징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 출발하는 게 뭐부터 출발한다는 것만 딱 알면 거기서 줄줄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가 장점이 되면 다른 거는 단점이 되는 것이고, 이거의 단점이 이것이 장점이 되는 것이고, 서로 장단점이 바뀌는 겁니다. 내분식 외분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는 보유 수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의 장점이 수관식 보일러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통형 보일러 전에 한번 공부를 했겠지만은 보일러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보유 수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보유 수량이 많잖아요. 자, 보유 수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가 폭발하면 위험하죠. 파편이 엄청나게 튀고, 그죠? 뜨거운 물 자체, 이런 것들을, 증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비산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러니까 파열시 피해가 큰 겁니다. 파열시 피해가 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압 또는 중압, 소용량이 되는 겁니다. 수관식 보일러는요? 수관식 보일러, 관리 보일러는 뭐예요? 고압, 대용량이 되는 거죠. 반대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어디입니까? 증기 발생 시간이, 증기 발생 속도가 늦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보유 수량이 많으니까 수위가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보유수량이 많으니까. 우리 소양강 댐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비가 막 며칠 동안 내리더라도 수위 오르고 내려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막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질 않죠. 왜? 워낙 담아놓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보유 수위가 수위 변동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수위 변동이 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대응하기가 어떻게 합니까? 용이하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용 보일러와 수관식 보일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징을 수시하면 이 보유수량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하나씩 연결해서 나가면 이렇게 두루미였듯이 계속 이렇게 써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관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보유수량이 적기 때문에 파열시 피해가 적고 고압 대용량으로 적합하고 증기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효율이 높죠. 그리고 수위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수위 변동이 심하죠. 그 수위 변동이 심한 쪽에는 또 뭐가 나타납니까? 수위의 역응답이 나타납니다. 수위 역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 수위는 이만큼인데, 실제 수위는 요만큼인데, 보니까 이만큼이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만큼 더 높은 것처럼 보인다든지, 또는 낮은 것처럼 보인다든지, 자기의 실제 높이와 다르게 보이는 게 바로 수위의 역응답입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보유수량이 적은 것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수관식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요. 거기 보시면 자연순환식이 있습니다. 자연순환식은 바브콕, 스네기지, 타쿠마 보일러가 있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버스 타고 가자 그랬죠. 자연 공부하러 나갈 때는 자연순환식에는 버스 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네기치, 타쿠마. 그래서 자연순환식은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종류. 그래서 바브콕, 스네기치, 타쿠마. 뭐 가르베, 야로우 뭐 이런 것들을 쭉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순환식이 있습니다. 자, 강제순환식은 뭐예요? 베록스하고 라몽트가 있다. 그죠? 그래서 뭐 프랑스 사람들 뭐 이름들인데요. 그래서 베록스하고 라몽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관류식 보일러가 있죠. 관류식 보일러는 자, 관류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관류식은 이게 없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드럼이 없죠. 드럼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헤더와 관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헤더와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헤더라고 하는 것은 드럼처럼 보유수량이 많지 않은 그런 좀 일반적인 파이프보다 좀 큰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헤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팀 헤더라든지 보일러실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관류식 보일러에는 어떻게 합니까? 람진 보일러가 있고, 술처 보일러가 있고, 엠모스가 있고, 소형 관류가 있고, 벤슨 보일러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외울 때 관람객, 그죠? 관류 보일러에 관람객 술에다가 뭐 한다? 소변, 이렇게 소변, 이래가지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은 아마 문제가 나오면 답을 충분히 쓸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폐열 보일러가 있습니다. 폐열 보일러는 그렇게 하면 진다고 그랬죠. 폐하리. 그래서 폐열 보일러는 하이네하고